자위대 초계기 논란 등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압류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지극히 유감이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 조치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먼저 발언 내용에 대한 보도 보시고 아베 총리가 전면에 나선 의도가 무엇인지 도쿄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6일 오전 방송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여기서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 압류하려는 움직임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기반해 의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선 이미 방위성이 공표하고 있는 대로라며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바로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했다 볼 수 있겠죠? 네, 아베 총리는 생애 들어서 한국에 대한 강한 논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방송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국제법에 기반해 구체적인 조치의 검토를 지시한 것 역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 이번이 처음인데 그 구체적인 조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 될지 지금 거론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네, 아베 총리의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원회 회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재위원회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의 입법 조치가 필요 없는 행정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은 거론이 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나 통관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레이더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이 짧았습니다. 자, 그러자 보니까 이 부분을 놓고 일본이 대응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지난 4일 밤에 녹화되어서 방송이 된 겁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가 동영상을 새로 공개하고도 반나절이 지난 시각이었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성 내부에서는 한국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알맹이가 없다는 등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추가 대응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강제징용과 초계기 논란, 일본 정부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끈질기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유와 배경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나요? 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카드로 보여집니다. 레이더 논란 역시 자유대의 역할이 부각될수록 헌법 개정에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외부의 갈등 요인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연초 신년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제와 혁신에 방점을 찍는 회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는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함께할 걸로 보이는데요. 참모진 개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지난해 1월 10일 진행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외신 기자들이 손을 듭니다. 사전에 질문이 조율되지 않은 자유로운 형식의 기자회견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기자들 200여 명을 만납니다. 회견의 형식은 비슷하겠지만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기 활력을 북돋기 위한 대한민국 혁신 방안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재벌개혁 등 적폐청산과 남북관계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올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5번, 기업을 10번 언급하는 등 대부분을 경제로만 채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임박한 분위기입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진행될 기자회견은 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이 배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와 혁신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를 얘기하고 실행할 핵심 참모진을 교체하면서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1월을 국정 운영의 터닝 포인트로 삼겠다는 게 청와대의 계산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잠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 갈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조 대사 대리는 어디에 있는지 또 안전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현지에서 가장 근접한 여러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현지에 나가 있는 김성탁 특파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일단 조 대사 대리의 행방에 대해서 새로 파악된 내용들을 좀 전해주시죠.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세라는 관련 정보를 정합해 조 대사 대리가 제3국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 정보당국의 도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가 지난해 9월 귀인 통보를 받은 조 대사 대리에게 2달 뒤인 11월에 연락을 했을 때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후 이탈리아와 미국 정보당국이 공조에 나서 조 대사 대리를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하면서 망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추측입니다. 예. 자, 일부 보도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이미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영국 일가 텔레그래프는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를 인용해 미국이 이탈리아 정보기관의 협조를 얻어 미국으로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마의 다른 신문은 영국에 이미 망명했을 가능성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안토니오 라치 전 이탈리아 상원의원은 며칠 전 북한 대사관에 전화했는데 조 대사 대리가 평양에 귀국했다고 말하더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조 대사 대리의 망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현지 외교 소식통은 오히려 악재를 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이탈리아 현지 외교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임박해 조 대사 대리의 잠적 문제가 불거지면 더 큰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사전에 공개돼 북미 정상회담의 악재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 이후 국정원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한미 당국이 이미 협의를 거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새해 들어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한미 당국이 조 대사 대리 문제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로마에서 김성탁 특파원이었습니다.